우선 가장 제가 이제 힘들었던 부분은 국제대학교의 과거입니다. 아까 이제 말씀 주신 대로 평택공전, 경문대, 국제대학교 이 네 차례 이제 교명 변경을 통해 갖고 오면서 주인이 네 번씩이나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각 주인 체제 하에서 활동해선 교수 그룹, 직원 그룹들이 있고, 이들이 주인이 바뀜에 따라 계속 갈등, 반목, 대립구도였어요. 그리고 지금 네 번의 주인 체제 하에 지금 제가 이제 총장으로 와서 느낀 것은 일단 구성원 간의 공감대 형성이 거의 되어 있지를 못하고, 인간적인 어떤 교감이 잘 이제 설정이 되어 있지 못해요. 처음 오셨을 때? 처음에 제가 이렇게 맡았을 때. 그래서 우선 교육에 대한 다른 얘기를 하기 이전에 구성원들, 특히 교수와 이제 직원의 이 호흡을 맞추는 작업이 무엇보다 제일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그 부분이 이제 조율이 되면서 이제 제가 공직에서 좀 활동했던 부분들이 도움이 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제 한 32년 반 제가 이제 교육에 몸담고 있을 때 쭉 저는 이제 문교부 시절부터 이제 유네스코 대사까지 교육과 관련된 공직만을 쭉 담당을 했는데, 이 초중등 교육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진학의 대상으로 대학을 또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때 경험도 굉장히 지금 저에게는 좀 유용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은 제가 전문대학은 근무를 하질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과거에 국립대학에 또 이제 근무했던 경험, 거의 사무관 때, 과장 때, 국장 때, 강원대학에도 근무했었고요. 부경대학, 그 다음에 이제 부산대학, 그래서 이제 국립대학도 이제 경험을 해보고, 제가 중간에는 이제 홍익대학에 이제 고용 휴직하면서 교수로 이제 2번 또 나가면서 이 교수의 생활은 이제 어땠는지, 특히 그것도 사립대학의 교수가 과연 어떤 모습인지 그걸 제가 한번 체감을 해볼 수가 있었고, 잘 아시는 대로 또 대학국장을 했기 때문에 전국의 이제 사회인재 대학을 지휘하면서 그때 여러 가지를 갖다 이제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대학 경험은 아니었지만 대학의 전체적인 가버넌스는 거의 이제 흡사하고 거기에 대한 축소판 격이었기 때문에 그게 크게 이제 새롭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 가지 경험, 또 제가 이제 국제적인 쪽에서는 영국에서 제가 이제 직업교육을 공부를 했고, 또 프랑스에서는 유네스코 본부에 이제 유엔 공무원 신분으로 또 3년간 근무를 했고, 또 주미대사관에서 이제 미국의 교육정책 동향을 갖다가 교육관으로 또 3년 동안 체험을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유네스코 이제 대사를 하면서 세계적인 어떤 교육 문제를 갖다 같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 직업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누구를 위한 직업교육인지, 무엇을 위한 직업교육인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직업교육인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이제 외부에서 제가 이제 체득한 경험을 작은 교육 공간이 이제 국제대학에 한번 접목시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회가 저에게 주어지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지금 해보고. 지금 이 학교 법인 이슈는 제가 이제 주미대사관의 교육관으로 할 때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그때 이제 한미 FTA의 첫 협상이 워싱턴 DC에서 이루어질 때 저는 교육 분야를 좀 담당을 했습니다. 그때 미국 측에서 제일 먼저 제기했던 부분이, 나중에는 저희가 협상 과정에서 그걸 빼긴 했지만, 한국의 학교법인 제도였습니다. 왜 이상한 체제를 갖고 있어갖고 모든 것을 이렇게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학교법인 제도를 이제 풀게 되면 대한민국은 아수라장판이 되거든요. 지금까지 학교법인이라는 틀 속에서 고도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사학을 갖다 이제 규제를 해왔는데, 그걸 이제 풀게 되면. 근데 이제 모순은 뭐냐면은, 지금 송도 지역에 이제 외국 대학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순인전, 분교, 등등. 그들에 대해서 국내 대학이 이제 역차별받는 모순 속에 빠지는 거예요. 국내 대학은 좌우지간 이 수익적인 어떤 노력을 하고자 할 때, 지금 현행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모든 걸 승인을 받아야 되고, 모든 것은 어디에 대해서 그 이상이 되면 안 되고 등등. 그러니까 이런 외국 대학과의 이제 경쟁에서 일단은 경기가 교육 서비스 시장에서 fun계된,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역차별이 오히려 이제 심화되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모순된 상황을 우리 국내 규범이 지금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도 빨리 새 옷을 입혀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한 85% 이상 그 사학이 지금 그 고등교육에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 부분은 조성 또는 촉진을 위한 그 법으로 빨리 체제를 바꿔주고, 그렇죠. 지능법이라든가 촉진법이라든가 이제 그런 식의,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그 사학의 대부분이 사실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사학이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조성 또는 그 촉진 쪽으로 맞춰져야 되고, 일반적인 그 사학에 대한 그 제도적인 측면은 제가 보면 이제 고등교육법에서 일반적으로 다뤄주면 충분히. 그렇게 된다면은 사학도 우리 이제 기업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공격적인 어떤 그 준비를 해 들어갈 수가 있고, 해외 진출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외국에서 이제 학생 자원을 유치한다든가 등등 했을 때 그게 가능해지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쪽에서 보면 스스로 발목을 잡아갖고 뭘 해보려고 해도 이게 굉장히 좀 모순된 상황들이 좀 많아요. 총장으로서 뭐 기억하는 것은 별로 저에게는 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 현장의 그 실천자, 그러니까 뭐 말이 앞선 자보다는 조금 더 행동이 앞선 자, 그 정도로만 좀 기억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여주자. 그렇죠. 그러니까 그 행동과 그 결과를 중시하는 뭐 실천하는 사람, 그 모습만 그 각인이 됐으면 하는 그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이제 말이 앞섰고 이론이 앞섰고, 그래서 이제 이 조그만 그 대학에서 그렇게 말이 많을 것도 없거든요. 모든 건 다 손바닥 안에 지금 다 들어오는데, 왜 이제 이 좋은 조건을 갖고 이제 대학이 이 모양이었는지, 그거는 답은 딱 있죠. 실천을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실천.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행동하는 자, 실천하는 자, 그 정도로만 그냥 그 각인이 됐으면 하는 그